안녕하세요.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사연 시작해 볼게요. 바람 피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차라리 바람기가 눈에 보였거나 바람을 필 것 같은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뒤통수가 덜 아팠을 것 같아요. 남편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. 오히려 바람 펴서 가정을 버리는 그런 사람을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다정했고 자상하고 나밖에 모르던 집이 전부였던 그런 사람이 알고 보니 쇼였다? 그 충격은 고스란히 저에게만 오는 거죠. 남편과 저는 2년 정도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서로 결혼하기 딱 좋은 정년기이기도 했고 적당하게 연애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라 딱히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. 워낙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퇴근하고 집에 오기 바쁘던 사람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바람을 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. 출퇴근 시간도 알고 있고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고 주말에 나가지도 않고 그 사람의 모든 시간은 저로 인해 돌아가고 있었으니 말이죠. 남편과 제가 알콩달콩 잘 지내니 시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셨어요. 저희 집을 딱 중간으로 시댁 친정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생각보다 자주자주 왕래를 했고 주말엔 거의 같이 저녁을 먹으러 저희가 주마다 찾아갔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시댁과도 친숙한 사이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꽤 좋았습니다. 저희 시댁은 나름대로 조금 철저한 그런 집안이었거든요. 조신한 며느리 그리고 품격 있는 말투와 행동을 사용하길 항상 원하셨어요.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제가 원래 성격 자체가 상당히 조용하고 그런 편이라서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. 나름대로 크게 트러블 없이 시댁의 요구사항을 지킬 수 있었죠. 항상 마사지부터 피부관리 등등 저와 함께 가시길 원하셨고 그렇게 재벌도 아닌데 재벌 사모님처럼 행세하는 시어머님이 솔직히 부끄러웠어요. 다들 수근거리는 것도 보이고 저 역시도 저런 사람을 보면 수근거릴 게 뻔하니 참 그랬네요. 아무튼 그래도 나름 시댁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주다 보니까 특별히 다툼은 없어서 그렇게 시집살이라고 딱히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. 그런데 시어머님이랑 샵을 다녀오는 길에 백화점 좀 들리고 싶다고 하셔서 그냥 흔히 또 사치 부리는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같이 백화점을 갔는데요. 거기서 지금 근무 중이어야 될 남편을 발견했죠.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남편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부르지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옆에 팔짱을 끼면서 하하호호 하는 여자. 그리고 그런 여자를 내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가방도 들어주고 하하호호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연인관계로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정면으로 서로 마주보게 되었고 시어머님의 반응이 더 웃겼네요. 저는 너무 놀라 멍하니 쳐다보는데 남편은 급하게 팔짱을 빼더니 그러더라고요. 여보, 엄마, 여기는 무슨 일이야? 일단 오해하지 마. 오해할 상황인 거 아는데 오해하지 마. 뭘 오해하지 않으면 되는데? 얘, 세아가, 너 지금 설마 우리 아들이 바람이라도 핀다고 생각하는 거니? 내가 아는 애다. 내 친구 딸이야.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친남매처럼 지내서 거리낌 없이 지내는 사이다. 오해하지 말아라. 내가 더 기분 나쁘다. 아, 저 새언니라고 해야 되나요? 오해하지 마세요. 저는 그냥 친오빠처럼 지내서 팔짱 끼고 그런 건데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.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. 제가 더 조심할게요. 앞으로는 이렇게 가깝게는 지내지 않을게요. 죄송합니다. 저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네요. 그냥 제가 남자친구 옷 선물하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오빠한테 부탁했거든요. 오빠는 싫다고 했는데 제가 조르고 졸라서 이렇게 시간 내준 거라서 죄송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.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. 그날부터 남편을 조금씩 파헤쳤고 뭔가의 낌새나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. 제가 불편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어머님이 나서서 편을 들고 제가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을 아예 막았다는 부분인데요.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 역시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알아봤어요. 그때서야 알았는데 남편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더라고요.
제가 핸드폰을 뒤져본 적이 없어서 몰랐고 남편 서재룸도 한 번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모두 비밀번호가 완벽하게 걸려있고 컴퓨터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. 뭔가 이상한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어느 날 저녁을 먹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. 여보, 그때 그 어머님 친구 딸이라는 친구 우리 집에 초대해줘. 어? 걔를 왜? 당신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야.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사람이 있겠어. 어머님이랑도 각별한 사이 같고 무엇보다 당신이랑 그렇게 각별한 사이인데 첫 만남부터 부정적인 인상을 서로 심었으니 얼른 만나서 저녁 먹고 풀어야지. 이번 주말에 오라고 해. 맛있는 거 해둔다고. 아니야 여보, 그러지 않아도 된다니까. 왜 거부를 해? 거부할 이유가 있나?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초대를 했네요. 저녁을 먹으면서 알았어요. 저 여자가 정확히 어떤 여자인지는 몰라도 제 남편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쯤은 너무 충분하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확신했어요. 짝사랑이 아니고 바람이라고 확신했죠. 평소에 남편은 절대 회사에서 급하게 반차 연차를 낼 수도 없다고 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상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. 하루하루를 남편 뒷조사하는 데 시간을 쓰면서 살았고 이번엔 어머님을 떠봤어요. 어머님, 여기 맛있죠? 여기가 꽤 맛집이라고 유명한데 제 입에는 너무 맛있어서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모시고 왔어요. 그래, 세아가 고풍스럽고 너무 좋다.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고급지고 내가 딱 좋아하는 곳이네. 우리 세아가가 센스가 있네. 아니에요. 어머니 그런데 땡땡씨 저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했어요. 뭐? 걔를 왜 거기에 초대를 하니? 왜 이렇게 놀라세요 어머님. 친남매 같은 사이인데 그럼 저도 친해지고 챙겨줘야죠. 저번 만남 때 오해한 것도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겸사겸사 초대했죠. 걔가 거길 왔니? 참나. 왜 그러세요? 맛있게 저녁 먹고 갔어요. 시간 늦어서 자고 가라니까 그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나 급한 일이 있어서 얼른 먹고 가야 되는데 깜빡했구나. 일단 너무 잘 먹었고 내가 연락하마. 미안하다. 누가 봐도 너무 당황스러워하던 시어머님. 그리고 너무 이상했죠.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알게 된 사실인데요. 바람난 여자 맞고 시어머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 상간녀를 말이에요. 애초에 저보다 먼저 만난 사람이고 결혼 만내를 심하게 하셔서 저랑 결국 결혼을 한 거라는 남편의 말. 그치만 저를 사랑했다는 남편의 말은 너무 큰 충격이었고 기분 역시도 너무 나빴어요. 남편에게서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. 전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이대로 놔주면 제가 너무 비참하고 제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싶었어요. 제가 느낀 이런 감정들을 모조리 돌려주고 싶었죠. 그래서 한 명씩 괴롭혔습니다. 일단 어머님. 어머님은 진짜 제가 얼마나 이것저것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배신감은 감히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. 어머님은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분이셨죠.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다니던 모임, 모든 샵 등등 소문낼 수 있는 곳은 모두 냈어요. 내용은 즉 이렇습니다. 본인 아들이 와이프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를 속였다. 그리고 현재 며느리랑 1년 안에 이혼하게 되면 그 여자를 받아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다. 이 내용을 모두 뿌렸고 효과는 너무 빨랐어요. 당장 아니라고 다시 말하라는 시어머님 연락을 모두 차단했고 더 소문낼 곳을 찾고 있으니 더 기대하라고 해줬습니다. 그리고 그 상간녀 쇼핑몰 대표더라고요. 참,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어쩜 그런 짓을 했을까 싶었지만 너무 쉬웠어요. 이 상간녀를 괴롭히는 건 말이죠. SNS들을 통하여 소문을 미친 듯이 내줬고 결국 망하다 쇼핑몰이 없어졌습니다.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,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하는 거 역시도 캡처해서 퍼다 날랐네요. 생각보다 빠른 우리나라의 소문에 통쾌하고 너무 좋았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남편은 1년 안에 이혼하면이란 조건이 걸렸고 얘랑 이혼해주면 둘이 결혼을 할 거고 그러면 결국 이 소문들도 모두 잠잠해질 듯 싶어서 당분간은 영원히 불륜으로 남게 해주고 싶었죠. 그래서 이혼을 해주지 않았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. 저에게 놔달라고 빌기도 했고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 그 여자를 버리고 저에게 오겠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하고 아주 난리를 치는데
전 지금 이대로가 제가 원하는 금액을 모을 때까지 절대 놔주지 않을 생각입니다. 지금도 하루하루 그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. 이렇게 괴롭히면 제 스스로가 힘들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즐겁더라고요. 그런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.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기분 당해보지 않으면 정말 그 어떤 말로도 감히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.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시다면 무조건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보세요.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꽤나 보기 좋습니다.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무너뜨리면 생각보다 쉽게 주저앉더라고요. 사실 저 역시도 셋 모두 너무 쉽게 무너져서 허무하긴 했어요. 요즘은 제 자신의 행복, 그리고 제 자신을 가장 제일 먼저로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.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